12.3 계엄 사태 이후 온 국민의 시선이 이 군에 지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 내란의 주도 세력으로 낙인 찍힌 장군들 지금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별로 안 좋은데요. 특별히 군이 너무 정치화돼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네, 군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말의 또 다른 면은 정치권이 군을 이용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군에게 어떤 군을 잘 다스리기 위한 어떤 면에서 군대 진급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개입했다. 군의 문제를 정치에서 개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군의 이제 정치에 대한 종속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겠지요. 어스 박사님, 제가 과거에 네팔 참모총장을 모시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방산 전시를 하는데 같이 수행해서 왔는데 숙소가 여기 메리어트 호텔에 있습니다. 그 야간에 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가서 같이 산책을 좀 하자고 권유해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세비퉁둥섬 옆에 한강에서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참모총장 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을 다 한 참모총장은 보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은 1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면 1년 6개월 정도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임기가 5년인데 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참모총장이 2년 만에 자기가 정책을 수립해서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저희는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육군 총장 통틀어서 사성장군 중에서 2년 이상을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순진 합참의장이 유일하게 2년 임기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육군 총장의 경우는 전체 통틀어서. 2년을 채운 분이 남재준. 그러면 이게 다 노무현, 문재인 때 가능했네요. 네. 이게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때는 문민 통치라는 원리를 구현하려고 통수권자들이 노력을 했죠. 물론 나중에 문민 통치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 주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군의 장군들, 특히 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장군 이상 대통령이 직접 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직위에 있는 장성들은 정치적인 분위기, 정권의 교체라든가 이때 수두룩하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군 자체적으로 참모총장에게 인사권을 줬잖아요. 선발권도 주고. 그렇죠. 그러면 총장이 알아서 정확하게 잘 평가해서 올라가고 그중에서 다시 골라서 우수자원 또 다시 선발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정치화가 되죠? 그게 지금 원칙대로 하면 총장이 후보자를 선정해서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국방부 장관이 검토한 안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재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상이지. 거꾸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안 초안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면서 사전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장군 대상자들 다 이렇게 가져와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내려보내는 방식이라고. 미리 전체 대상자를 가져가서 거기다 콕콕 이렇게 찍어서 표시해서 다시 내려보내. 그러면 밑에 장군들이 그런 내막을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 총장하고 눈을 맞추고 있겠습니까? 아니, 총장 부담스럽지. 총장도 부담스럽지. 그래서 총장이 기어이 돌아다니면서 추천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최고 통수권에 있는 참모들 이번 윤석열 정부 같으면 김영현이 아닙니까? 네. 김영현이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군 인사를 다 하고 이번에 대장들을 순식간에 정군의 대장을 바꾼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라고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전에 검증한다. 야 명단 가져와. 그래고 다 찍어서 쭉 내려보내면 다시 거기서 심사한 것 마냥 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부정할 분이 없어요. 이번에 사실인데. 아주 드러났죠. 이번에 속살이 좀 드러났죠. 이번에 그 계엄에 가담했던 분이 이런 삼성 장군, 국방부 직할 부대장들의 경우에는 아니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진급을 어떻게 안 시켜? 그래 그거는 소나기에 장군을 넣고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이런 형국인데 이게 문민 통치라고 우리가
민간 선출된 권력이 군을 통제한다는 시스템에서 보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장성들 간에 일종의 이제 보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으니 내가 미리 찍어서 내려보냈어. 그래서 총장이 그냥 요식행위로 올려보낸 거야. 그래서 제가 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 끈끈한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절대 충성이지 뭐. 그 문민 통치의 이론에 보면 문민 통치의 큰 폐해, 약점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군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군을 쉽게 장악해서 이렇게 친위 쿠데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민 통치라는 거에 대한 우리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문민 통치에는 반드시 정치권과 군의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긴장 관계를 이번에 송두리 접셔버린 거죠. 그게 있을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밤에 가서 같이 대작하는 사이인데 뭐. 무슨 긴장 관계가 있겠어요. 거기서 딱 무릎 꿇고 형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김영현이는 그런 군 장성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술 먹이고 밥 먹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업무 협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경호와 관련된 경호 관련 부대장들하고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 업무 협조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영화에서 조폭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생리로 보면 저폭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네. 그러니 이제 안보에 관한 국방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도 있고 작동하는 데 내부에 규칙도 있어요. 학문적 배경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봐서 식견이 높다. 또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평가를 받고 또 하나 오르고 그중에서 또 근무 실적 등을 보아서 또 품성 등을 보아서 하나 올리고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텐데 이게 위에서 그냥 제가 그 점지를 하니. 예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진급 얘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육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좀 뭐 우수하다고 그러면서 인성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할 때는 인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인성이라는 게 지금 김영현이 윤석열의 인성 이게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성을 기초로 뽑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군에서 뽑는 이렇게 장교 진급 제도에 보면 인성을 고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충성심, 도덕심, 뭐 애국심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은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국심이 없다 그러거나 극단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반국가 이런 식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진급 자체가 아니고 군 생활하면 안 되는 친구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군이 진급, 선발 이런 요소가 객관화돼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실태를 지적하자면 그 인성 또 뭐 융화하는 능력 뭐 등등으로 포장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의도를 잘 명찰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이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선발하는 게 관행화되다 보니까 안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문제 매우 취약해요. 그런 능력들이 평가를 못 받아. 그런 노력을 덜 하죠. 노력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안보는 미국이 해주잖아.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군 인사 중에 우리 안보실장 현재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네. 신호식 씨가 3사단장을 하셨나요? 그분이 3사단 하실 때 그 멸공 이런 구호가 난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애국심을 드러낸 거죠. 멸공을 넘어서 멸북하고서 뭐 부대 담벼락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아주 구호가 난무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꾸 북한을 때려잡자 이런 식의 하는 것은 너무 구차하고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전투력을 함양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우리 부대 그 표적지는 전부 김정은으로 다 바꾸고 그러니. 그래서 그걸로 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고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애는 얘 사상이 좀 이상한 놈인데 걔는 진급이 절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군대를 운영한 사람이 이제 삼성 장군도 되고 다음에 국회의원도 되고 국방장관도 하고 안보실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대, 적개심으로 무장한 군대를 만든 군대도 사실
군 인사가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엘리트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혼을 싹 날려버린 거예요. 적개심으로 무장하고 직각경을 절대 복종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사람을 선발하는 이 기준이 흔들흔들해서 날라가. 이제 과거에 저도 어떤 면접 시험 보다가 그 애국가 사절까지 불러봐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무슨 영화 보면 이렇게 선발 뭐 이렇게 애국에 뭐 이렇게 보내는데 예를 들면 월남전 이런 거 보낼 때 야, 너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너는 안 되겠어.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운다거나 애국가를 막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북한하고 실제로 무력 충돌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해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절에까지도 그 국가주의를 내치는 사람이 있으니 야, 이게 도대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고 일당들은 제가 보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그 정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